뉴욕 자이언츠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브라이언 다볼 감독과 조시인 단장의 두 번째 시즌입니다. 빌스 이제 승리 DNA를 이제 이식을 해 오는데 성공한 이 다볼 감독과 조시인 단장이고,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이제 위닝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 시즌에 4승 13패를 기록했었던 팀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와일드 카운트로 해서 바이킹스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2012년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승리까지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이언츠는 역시 예상 외에 어떤 뭐 성적을 냈던 팀 중에 하나라고 좀 꼽아야겠죠. 그래서 음, 바볼 감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바로 한 시즌 만에 뭘 증명해내건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생각을 했으나 어쨌든 음. 그것들을 바로 해내면서 모처럼 좀 뉴욕 팬들에게 좀 기쁨을 줬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수혜자가 데니얼 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적이 정말 그 기적적으로 스텝업을 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정말 스텝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감독의 코칭과 어떤 그 플레이 콜링이 좋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데니얼 존스와 4년 1억 6천만 달러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계약 자체는 저는 괜찮은 계약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 이제 시장 상황도 굉장히 이 쿼터백들의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뭐 존스 자체도 뭐 지난 시즌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존스 입장에서는 극적인 연장 계약을 따내는데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사실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주차 이제 체력 안배 때문에 이제 결장을 했던 거를 제외하면 데뷔 후 처음으로 전경기 선발 출전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경기나 뭐 기록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강점이었던 이제 러싱 능력은 뭐 계속해서 살려나가면서도 약점으로 지적됐던 턴오버가 이제 크게 줄어든 것이 이제 존스의 반등의 좀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 경기당 펌블, 그러니까 펌블 턴오버는 아니고 일단 펌블을 한 것 자체, 펌블과 인터셉션을 합친 기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음. 존스의 첫 세 시즌은 경기당 1.7개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에는 0.7개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경기당 하나의 펌블이나 인터셉션을 덜 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이렇게 성적 향상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연장 계약을 맺을 거였으면 5년차 옵션도 실행을 하는 게 맞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가 사실은 좀 맞는 얘기겠죠. 그때 당시에는 연장 계약을 이제 체결할 생각도 없었을 거고, 5년차 옵션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팬들로부터 미쳤나?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일이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성적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제 연장 계약 얘기도 전혀 없었을 그런 이제 데니얼 존스였고, 그 의사결정 자체는 뭐 지금 와서 그때 상황을 좀 감안을 해보면 여전히 좀 맞았던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돈을 더 지출한 꼴이 되겠지만 뭐 그 당시의 정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상 참작을 해보면 사실 그 당시 어떤 구단의 선택을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좀 지나친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세이컨 바클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바클리에게 이제 일단 그 프랜차이즈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이제 장기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자이언츠 구단과 세이컨 바클리인데, 일단 이제 장기 계약을 하기 위해선 7월 17일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1일 점심 좀 지나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이고, 프랜차이즈 태그 금액인 이제 1,010만 달러를 받고 뛰거나 아니면 이제 홀드아웃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좀 몰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하는 게 뭐 바클리로서도 구단으로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 갈라설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구단도
어디 가서 바클리만한 러닝백 찾기 쉽지 않고 바클리도 자신의 어떤 전력을 생각했을 때 높은 계약을 받긴 좀 어렵거든요. 많은 금액의 계약을 따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서로가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하는 게 윈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제 계약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구단으로서는 이 선수가 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싼 금액을 주기가 좀 꺼려질 게 분명하고 바클리는 야, 나 건강하면 완전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헐값에 계약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단과 선수의 입장 차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패밀리 비즈니스다라고 이제 이 바클리 선수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이나 이런 이제 기류들을 봤을 때는 구단과 선수의 입장 차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얼마나 이 간극이 좁혀지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굳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바클리 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음, 왜냐하면 부상 전력에 대한 분명히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자이언츠 이제 오펜스 뭐 라인업들을 좀 살펴보면 바클리가 없으면 좀 안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뒤이어 이제 저도 맞습니다. 저희가 네. 스킬 플레이어나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겠지만 어지간한 러닝백이 와서는 지금 뭐 자이언츠의 공격력이 이렇게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클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 예상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글쎄요 뭐 저희가 좀 일주일 뒤에도 방송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클리에 대한 이슈는 이 자이언츠 구단의 이번 시즌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버진 쪽을 좀 살펴보면 일단 보강이 좀 있습니다. 콜츠에서 뛰었던 페리스 캠벨과 빌스에서 뛰었던 제이미슨 크로더를 데리고 왔고 지난 시즌에 이제 그 가장 많은 리시빙 야드를 팀 내에서 기록을 했었던 데리어스 슬레이튼을 이 2년 1,200만 달러 재계약으로 잡아뒀습니다. 근데 슬레이튼이 기록했던 야드가 724야드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데니얼 존스에게 굳이 장기 계약을 맺어줬으면 스킬 플레이어진에 대한 보강도 좀 같이 해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사실 캠벨과 크로우더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정상급의 리시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을 보강을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더 나은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사실은 이제 케니 골라데이 같은 선수들이 이제 계약 규모만 생각을 하면 이제 넘버원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자이언츠의 플랜이었을 텐데 음, 결국에는 이제 골라데이가 워낙 부상이 길었다 보니까 4년 계약 중에 2년만 채우고 결국 방출을 했어요, 이번 오프시즌에. 그래서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1,500만 달러 가까운 데드캡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좀 쫓아내고 싶었을 정도로 이 골라데이의 퍼포먼스가 좋지를 않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자이언츠의 리시버진 보강에 좀 발목을 잡는 요소였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뎁스 차트를 보면 아이지아 호진스, 넬리우스 슬레이튼, 페리스 캠벨이 이제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스털링 셰퍼드나 제이미스 크라우더 같은 선수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지금 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 저희가 워싱턴 때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뭐 S급은 없지만 준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자이언츠는 여기보다 지금 한 단계 더 낮은 선수들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굳이 평균치를 따지자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데니얼 존스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앞서 언급했던 이 5명의 리시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단일 시즌 첫 리시빙 야드를 넘겨본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좀 이름들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네.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선수들인데 글쎄요, 뭐 좀 A급 리시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리시빙 야드, 그러니까 타자로 치면 약간 사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상 해본 선수는 없었더라. 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왜 이 선수들을 워싱턴에 비해서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이 되는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리시버보다는 이제 타이트엔드 쪽에 좀 공격력 보강을 했던 음, 자이언츠인데 3라운드 전체 100번 픽을 이제 레이더스에 내주고 데런 월러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월러가 좀 자이언츠에게는 폭발력을 더해줘야 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데런 월러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오! 데런 월러를 데리고 왔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최근 2년 동안은 뭐 결장도 많이 했었고,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성기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연봉은 높고, 퍼포먼스는 떨어지는, 소위 이제 그 가성비가 안 나오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싸게 업어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FA 시장에 뭐 리시버 대여가 없었던 부분도 한 몫을 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고만고만한 리시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뭐 데려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원이었다.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월러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는 도박을 했다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월러 음, 같은 경우에 19, 20 시즌에는 각각 1100야드 이상을 잡아냈어요. 이게 타이트 엔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최근 2년에는 뭐 14경기나 결장을 할 정도로 또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좀 고점과 저점이 확연했던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최근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좀 저점이었다 보니까 좀 어떤 이름값이나 연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대가로 자이언츠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월러가 좀 공격의 키맨이 되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가지긴 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라인 쪽을 좀 보면 가드 닉 게이츠 그리고 센터 존 펠리시아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라운드 57번에 존 마이클 슈미트라는 미네소타 출신의 센터를 드래프트해서 이제 지명을 했고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는 큰 보강은 또 없었어요. 네, 이제 있는 내부 자원이 그 자리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전력의 약화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사실은 자이언츠가 이제 최근에 높은 드래프트 라운드에서 이 오펜시브 라인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앤드류 토마스도 있었고, 뭐 음, 당장 지난 시즌에 에반 닐도 있었는데, 에반 닐이 생각보다 좀 데뷔 시즌을 망쳤던 것이 지금 음. 자이언츠 오펜시브 라인의 평가를 좀 낮게 하는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워싱턴 27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이언츠가 지금 29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신인 존 마이클 슈미츠도 뭐 대학에서 6년이나 뛰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센터 중에 두 번째로 뽑히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선수가 1위가 아니냐는 이제 음,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좀 검증을 마친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고 에반 닐도 어쨌든 드래프트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적응기를 거친 후에 좀 2년 차부터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앤드류 토마스처럼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토마스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에반 닐도 그렇게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29위라는 평가는 좀 뒤집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뭐 데스토 로렌스와 4년 8,750만 달러의 대양 계약을 좀 안겨줬고 바비 오키르키를 4년 4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라킴 누니에스 로셰스를 3년 1,200만 달러로 이제 영입을 했고요. 램스에서 뛰었었던 에이션 로빈슨을 1년 500만 달러로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포지션에 좀 보강을 했었던 이제 프런트 세븐 쪽이었습니다. 뭐 일단 바비 오케레케를 데려온 게 그래도 가장 빅네임의 영입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 뭐 미들라인베커 치고는 좀 오버페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기는 하던데 그래도 이 음, 선수가 아직 젊고 부상 경력이 또 굉장히 적다는 것이 또 강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제 태클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이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드래프트 쪽을 좀 살펴보면 앞서 이제 그존 마이클 슈미츠는 이제 2라운드 픽을 이제 소개를 좀 드렸고 1라운드에서 코너백 디온테 뱅크스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사실은 자이언츠가 코너백 뎁스도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주전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라운드에서 지명을 했고, 컴바인에서 이 선수가 40야드시가 4.35초, 뭐, 그리고 이제 뭐 높이 뛰기,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기록에서 다 이제 거의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제 평가가 굉장히 좀 높아진 케이스 중 하나고, 특히나 이제 맨투맨 마킹에 장점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주전 코너백으로 자리를 잡아주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보강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줄리안 러브 세이프티가 2년 1,200만 달러의 계약을 받고 또 팀을 빠져나갔고 지금 또 그 공백을 메울 선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코너백을 새로 뽑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컨더리진의 약화 역시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컴바인에서 어떤 자신의 운동 능력을 통해서 좀 가치가 올라간 선수들은 사실 전반적으로는 이제 프로에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여지가 있거든요. 어떤 음, 타고난 건 있지만 어떤 게임 운영이라던가 그런 어떤 경험, 뭐 노련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뱅크스에겐 좀 가혹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프로에서 음, 좀 로테이션 멤버를 경험을 쌓으면서 뭐 한 2년 차부터 이제 주전을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좀뭐 1인분 이상을 좀 해줘야 되는 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신이 이 시즌 전 트레이닝 기간에 자신의 어떤 경험치를 늘려나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자이언츠가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었던 게 2007년, 2008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음, 2년 연속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바클리에게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선수에게 이제 팀의 미래를 건설하는 표현 자체가 그 자이언츠가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음, 반증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 바클렉이 조금 더 협상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 바클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워싱턴보다는 좀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글스나 카우보이스에 비해서는 또 약간의 격차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 뭐 막차를 타는 것이 자이언츠 현재 목표가 아닌가 싶고,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츠가 사실 지금 에런 로저스를 데려오면서 음, 뭐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 조금 더 메인스트림에 있던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즌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